2026년에는 직장인 말고도 자영업자에게도 많은 세법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개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인세, 이 세율 구간이 다들 1%씩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포인트씩 올라가게 됩니다. 법인세라는 거는요, 법인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나타내는 율인데요. 얼마나 벌었는지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과세 표준, 이 금액이 2억 원까지는 9%에서 10%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2억서부터 200억까지다 하면 19%에서 1% 올라가서 20%. 그리고 이제서부터 우리랑 상관없죠. 200억을 넘는 것서부터 3천억까지다. 여기는 21%였는데 이게 22%로, 그리고 점점 더 상관없죠. 3천억을 넘게 벌었다 라고 하면 기존의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올리냐고요? 사실은요, 이거는 2022년도에 그 정도 세율이었는데 여기서 1%씩 낮췄던 거를, 1%포인트씩 낮췄던 거를 이번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다시 1%포인트씩 원상복귀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현 정부에서 기존의 거를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퍼졌던 소상금인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를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줄어든 국가 재정을 다시 채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요, 기존의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 중에 추가로 4개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요, 첫 번째는 우리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파는 업체들 있죠. 기념품을 파는 매장들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진 현상 같은 걸 해주는 사진 처리업. 세 번째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낚시 운영업. 마지막으로 우리 빠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수상 레저를 운영하는 수상 오락 서비스업. 이 4가지 업종에서는 앞으로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추가됐냐?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 데서는요, 현금 거래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이게 잘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뜻으로 이번에 새롭게 4가지 업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무 발행 업종이 되면은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세청에서 그럴 때 쓰라고 준 번호가 있어요. 010-000-1234 010-000-1234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행을 안 하게 되면 발행 안 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꼭 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세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혜택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기준으로 8천만 원보다 적다.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기준이 좀 더 올라가서 1년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건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한정되는 거고요. 그래서요, 1인 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초기에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세금 감면 받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임대료 인하를 위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이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도 혜택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혜택인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건물주가요, 소상공인이 우리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분들의 월세를 깎아줬다, 그러면요, 그 깎아준 금액의 최대 70%를 그 임대인의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그러면요, 임대인은 세금이 줄어서 좋고요, 임차인은,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은 월세가 줄어서 좋은 거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면세 농산물을 사면은요,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로 있는 걸로 봐주는 제도, 즉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요, 조금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유지가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식자재들이 대부분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농산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금 공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4억 원까지는 영세 음식점이라고 해서 공제해주는 이 이율을 높여주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말까지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는데 세금까지 밀려 있으면 다시 한번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있는데 올해부터 더 확대가 됩니다. 이 제도는요, 폐업을 한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 힘드니까는 밀린 세금이 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 이거를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고요. 또 밀린 거에 대해서 천천히 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 이자도 받지 않겠다는 제도예요. 올해서부터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체납액이 5천만 원까지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5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지원해주는 대상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요,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인, 취업자만 해당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3개월 일했다,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자, 그러니까 배달해주시는 라이더분들, 대리기사라든지요, 아니면 예술인 같은 분들도 이제는 이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 폐업하기 전 3년 동안 매출을 봤더니 이 평균 매출액이 15억이 넘는다, 이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전에 이 혜택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분들도 이 혜택은, 특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에 바뀌는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직장인, 자영업자 말고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세금 혜택이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